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드디어 토사구팽당했습니다. 1년여 동안 난리 법석을 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국 정직 2개월에 그치고 오히려 자신의 칼에 찔린 꼴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오후 5시에 이제 청와대에 네.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70분간 면담을 가졌는데, 네. 뭐 징계 결과 보고는 그렇게 시간이 걸릴 일이 없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건 또 청와대가 그건 아무 재량권도 없고 오면 네. 우리는 사인만 할 뿐이다. 그렇죠. 하니까 뭐 신문에 다 났는데 네. 뭐 보고 올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 장관의 사퇴 문제를 놓고 장시간 그렇죠. 논쟁 아니면은 설득 네. 그랬다고 봐야겠죠. 문재인이가 또 뭔가 직접 화법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돌리고 그렇죠. 돌리고 그렇죠. 해서 알아들어라 하는데도 추미애 못 알아들은 척하면서 두 사람 간에 뭐 적지 않은 신경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있었다고 봐야죠. 예. 청와대에서 발표는 뭐 추미애가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은 떠나는 사람 예우를 갖춰주기 위한 거고 그렇죠. 경질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추미애 입장에서는 토사구팽이고 예. 예. 토끼 사냥 끝나면 개 잡아먹듯이 행동대장 했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너 이제 나가라. 이미지가 나쁘니까. 또 문재인 입장에서는 차도살인이죠. 그렇죠. 추미애 칼을 빌려가지고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옳지 못한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한 좀 양심적인 그런 부분?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 추미애가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은 자기 대신해서 악역을 맡았지만 그렇죠.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추미애 치맛자락으로 다 문재인한테 그렇죠. 갈 화살을 거기서 그냥 온몸으로 막아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 게 너무 거칠었어요. 예. 우격다짐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완전히 신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입장에서는 추미애에 대해서 대신 했다는 거 고마움도 있지만은 일을 엉터리로 처리해서 너 때문에 나 망하게 생겼어. 이제 나 레임덕 오게 생겼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신호탄이 될 거거든요. 사실상 네. 이제 레임덕의 두건 확 무너졌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거가 지금 뭐 문재인 지지율이 37%, 8%인데 35%로 내려가면은 중도층이 다 돌아섰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저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다음 주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가처분 신청 또 들어갈 거거든요. 예. 또 법원에서 또 누가 어느 판사가 할지 모르지만은 또 조미연 판사 같은 사람이 야 지난번에 내가 판결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사실상 똑같죠. 네, 똑같은 거 인용해버리면은 이제는 문재인은 개망신 당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추미애 윤석열의 대결했다면 이제는 윤석열과 문재인의 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거의 이제는 좀 나쁜 코스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정치는 참으로 비정한 거예요. 비정하죠. 추미애를 잘 활용해 먹었는데 이제는 문재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문재인뿐만 아니라 친문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추미애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것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다고 윤석열을 또 확실히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론에 밀려갖고 비겁하게 찾다가 나온 게 2달 휴가죠, 휴가.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가처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소송해서 이길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나올지 모르니까 추미애가 어떻게 보면 맨 먼저 문재인이가 해임을 하든지 자기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똥볼을 추미애한테 찼잖아요. 근데 추미애가 그 드리블을 잘해가지고 슈팅을 해야 되는데 헛발질만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국 평검사한테 그애들이 모여서 또 규탄했죠. 그다음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 편들었죠. 서울행정법원에서 또 조미연 판사가 했죠. 그다음에 법학교수회의에서 이거 부당하다고 했죠. 또 5번째는 판사회의에 그 넘기려는 걸
부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 5대 0으로 예. 몰리니까 마지막으로 징계위 열어서 했는데 그게 공정하냐? 그러니까 징계위가 축구로 말하면은 5대 0으로 졌는데 여태까지 5대 0 한 거 없던 걸로 하고 이제 페널티킥으로 하자. 예, 그렇게 그리고 나부터 먼저 차겠다. 그리고 골키퍼는 움직이지 마. 예. 주심하고 다 추미애 편이고 가만 골키퍼는 서 있고 하나 살짝 굴려서 넣은 거예요. 그 골링으로 이겼다고 지금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다 지켜보는 거죠. 네. 근데 문재인이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기도 하고 비겁하죠. 또 하나는 배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왕 그렇게 몰고 왔으면은 단호하게 그렇죠. 게임 면직 그렇죠. 해서 깨끗이 내 끝내야 책임- 하는데 어이구 이거 이러다가 잘못하면 30%도 네. 깨지게 생겼어. 네. 여론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책임도 안 지려고. 네. 아니 징계안이 올라오면 대통령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허수아비인가요? 네. 그 징계의 적정성을 따져서 뭐 이렇게 네. 재가를 하든가 뭐 결재를 하든가 그렇죠.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검사 징계위원회 결정은 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자기들이 예. 할 수 있는 일의 예.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임 면탈을 하려는 그렇죠. 게 금태- 나중에 예. 퇴임 후에 자칫하면 직권남용으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거 면탈하기 위해서 그 징계위대로 우리는 사인만 했을 뿐이야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태섭 의원이 오죽했으면은 비겁하고 그 뭐 용기도 없고 뭐 그렇다고 결단도 없다, 배짱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과거에 운명이라는 책에서 경찰총장 임기를 2년 지켜주는 게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에서 최고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예. 자기가 임기를 이렇게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양심에 꺼려서 뭐 못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적인 현안에서 자기는 피해 다니는 모습 저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기 장난하는 것 같아요. 숨바꼭질. 근데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총 감독은 문재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네. 정치 의식 수준이 솔직한 얘기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보다 더 나은 것 그렇죠. 같아요. 머리 꼭대기에 다 앉아서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것은 패가 아니잖아요. 패라는 것은 상대방이 안 보일 때 그렇죠. 그게 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뻔히 보이는 수인데 나는 몰랐어. 오죽했으면은 전직 검찰총장 문무일 문재인이가 임명한 문무일 예, 예. 그 문씨 종친이잖아요. 예. 거기서까지 해서 이거 법치주의를 흔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말이 안 됐으면은. 예? 그러니까 DJ 이후에 검찰총장들은 그렇죠. 다 아무 거기다가 서명을 네. 했는데 최도국이는 왜 빠졌을까요? 최도욱이는 요새 돈을 짭짤하게 벌고 있거든요. 이 문재인 정권 예. 와서 그냥 돈을 쓸어 담는다면서요. 지금 라임 옵티머스 또 고문 아닙니까? 그 옵티머스 회사에. 만사 채통이란 말이 있어요. 예. 그 채가 최동욱 채자 만사 채통. 모든 일은 최동욱 통하면 다 된다니까 지금 떼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박근혜 때 예. 탄압을 받았다 해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은 뭐 최동호 같으면 네. 하면은 만사 오케이라면서 다 소송이 예. 이기고 그러니까 안 했죠. 이번에도 뭐 그러다 보니까 약점도 좀 잡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뭐 약점도 많이 잡혔고 네. 뭐 열파간 계산을 좀 했다고 봐야겠죠. 예. 예. 한나라 검찰총장을 저렇게 직무 정지를 하는데 검사 관련된 사람 4명 그것도 신성식이는 빠지고 3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직무 정지를 시킨다. 이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3명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네. 확보한다는 것이 네. 검찰개혁의 네. 제1위적 목표 아닙니까? 근데 그 정치검찰 3명이 네. 검찰총장을 찍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신 때려갖고 그렇죠. 뒤통수 쳐가지고. 예. 그래서 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저는 유다 아니면 이완용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예? 사조직에서 조폭 같은 사람이라고 윤석열을 비난하는 거를 진술서를 쓰고 본인은 또 나가지는 않아서 출석은 네. 증언 감정법 거기도 다 네. 적용이 되니까 증인선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파고들면은 그렇죠. 거짓말하는 게 다 들통이 네.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뭐 판사 문건도 처음에 제보를 했잖아요. 네. 한동수 그 대검 감찰부장한테 하고 또 제보를 받은 것처럼 하고 저렇게
그 모든 거를 좀 심재철이가 저 작당 주도한 거라고 봐야죠, 이번에는. 예. 신성식 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돌아선 건가요?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는 갔는데 나는 차마 총장 목 치는 데는 예. 같이 참여 못하겠다. 거기는 야근 놈이죠. 예. 예, 이제 야근 그만두고 놈이죠. 나서 예. 또 변호사도 해야 하고 그렇죠. 그러려면 야근 그 놈이죠. 사이에서 완전 이렇게 추방되면은 그렇죠. 찍히면 곤란하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했다고 주홍구 봐야겠죠. 씨가 새겨지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가담했으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라인에 섰던 검사치고 가서 발언도 한마디도 안 하고 기권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얘기를 안 그러니까 했다고 나 그러면. 나중에 안 했다. 어떻게 보면 리틀 문재인이라고 봐야죠. 문재인 몰랐다고 하는 거나 똑같죠. 예. 야근 놈이 장관이 명령을 내리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렇죠. 가기는 가는 갔지만 건- 나는 그렇죠. 침묵을 지켰고 예. 기권했다. 예. 그러네요. 예, 저는 그래서 심사위원장 맡은 저 정한종 네. 위원장 교수 여기는 멍청한 놈. 예? 예? 이름이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실리를 좀 챙기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글쎄요. 뭐 자리 하나 예. 안 주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멍청한 놈으로 보고 이용구 법무부 장관은 여기는 나쁜 놈. 예? 영화 제목 있잖아요. 좋은 놈, 이상한 놈, 나쁜 놈. 예. 예? 신성식은 야근 놈. 예? 안진이라고 그 전남대 교수는 이상한 놈. 예? 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저건 비겁한 놈. 예. 심재철은 유다 같은 놈. 저는 이렇게 놈자를 붙여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게 영화 제목으로 패러디하면 그런 놈자를 좀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하여거나 추미애한테는 그래도 우리는 지켰네. 김관정이 오고 예. 이정현 예. 공공수사부장이죠. 지난번 중앙지검에 뭐 3차장인가 네, 4차장 네. 해서 저 채널A 사건 네. 담당 차장이었는데 네. 이 사람들도 또 뭐 수사를 방해했다는 진술서를 네. 잔뜩 써낸 모양이에요. 뭐 서류를 써내라고 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있느냐. 일방적인 주장이고 너무 어거지 없는 얘기도 많은데 또 문제는 저런 엉터리 없는 진술을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할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재철이가 낸 그 진술서를 토대로 해갖고 2개월에 네. 징계 정직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네. 증인으로는 나온 4명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600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를 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보지도 않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아니다. 예. 뭐 수사 방해도 아니고 예. 무슨 감찰 방해도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아주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600페이지를 써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예. 기회도 안 주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며칠 전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된다 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공정성이 담보된 건가요? 절차적 정당성이 있나요? 저는 예, 가처분 신청 재판관이 판사가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면은 이거 윤석열한테 손 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네. 일단 윤석열 총장은 오늘쯤 가처분 신청을 낼 모양이에요. 이제 본안 소송은 뭐 하루나 좀 있다가 네. 내고 네. 뭐 본안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뭐 그렇죠. 빨라야 6개월, 네. 보통 1년 이상 걸리지 네.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 같은 거는 뭐 한 달 이내에, 뭐 빠르면 일주일 내에도 뭐 결론이 나지 날 않습니까? 가능성이 많죠. 네. 시즌 2가 될까요? 복귀?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많죠.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냐거든요. 예.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있으면은 복귀시키거든요. 예. 근데 2개월 정직이 임기를 2년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을 2개월 정직한다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판단 기준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이거를 그래서 하자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추미애가 청구했는데 추미애가 자기가 그 징계위원 다 짜고 자기 측근들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반론권도 제대로 안 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잖아요. 예. 그리고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임명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징계위 구성해가지고
걸 했다. 저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서 두 가지 다 저는 상당히 흔들리기 때문에 제정신 있는 판사라면은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손을 들어주리라고 봅니다. 특히 뭐 징계위원 4명 네.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징계 사유에 네. 관련된 사람들이란 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징계위원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죠. 구성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들은 네.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겠나. 뭐 합의부를 해서 이번에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 추첨으로 한다는데 김명수가 또 작당을 해가지고 뭔가 압력을 좀 넣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6개월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면직을 시켜버렸으면은 그럴 수 모르는데 있죠. 2개월 이게 애매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라든가 추미애 쪽에서도 잔머리를 엄청나게 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털어도 좀 나오는 게 없으니까 2개월 네. 한 겁니다. 그리고 저기는 나는 웃기는 게 정치적인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과 위신 손상. 퇴임 후에 국가사회에 봉사한다는 게 그 정치적으로 중립을 흔든 건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는 게 제가 본 게 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들을 징계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징계위원들을 징계해야 해요. 네. 정한종 이 사람은 법학 고수란 교수가 맞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기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 이런 사람 옛날 대검 중수부장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은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팩트에 근거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렇다더라 카더라 정황으로 징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 중립을 어겼다 하면은 언제 어디 가서 그렇죠. 무슨 말을 해서 자기를 지지해달라든지 그렇지. 내가 정치를 하겠다든가 구체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는데 품위를 손상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갖고 정치를 안 하겠다는 말은 그거는 전혀 사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품위 손상했으면 뭐 노상방뇨를 했다든지 뭐가 딱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뭐가 품위 손상한 거는 추미애죠. 그렇죠. 네, 징계위 여러 가지 추미애를 징계해야 되고. 사실은 채널A 이런 거 수사방에도 지금 추미애하고 이성윤이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제대로 안 하고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만들어갖고 권언 유착인데 이게 퉁갑을 시켜가지고 억지로 잡아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수사를 지금 받아야 할 사람.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의 보루가 법원이거든요. 저기 뭐 베네수엘라나 뭐 폴란드나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나라 보면은 브라질도 그렇고 법원이 흔들려요. 그래서 법원이 민주주의의 1차 보루가 그렇죠. 돼서 이번에 판결을 잘 내려줘야 되고 법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민심이죠. 우리 민심이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위기의식을 갖고 민심이 준엄한 채찍질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번에도 문재인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해임이라든가 면직을 못 시키고 그렇죠. 정직 2개월. 그렇죠.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아니 정직 2개월 하려고 그랬느냐, 휴가 2개월 주려고 그 난리 법석을 쳤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